안녕하세요. 박유진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란 무엇일까요? 여드름이란 얼굴, 목, 가슴 등 어깨 등이 막힌 모공, 뻐루지, 깊은 종기 등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즉 모공 내에 각질이 비우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모공이 막혀 피지의 분비가 정체되고 이로 인해 여드름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여드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드름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먼저 성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피부에 피지샘이 확장하게 되면 여드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이나 피임약의 복용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인 영향, 프로피니움 박테리움 아크네스라는 균에 의한 감염, 또한 환경적인 영향, 스트레스나 약물, 또 기름기가 많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담배, 또 생리 등에 의해서도 여드름은 증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드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여드름은 좁쌀 여드름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오돌토돌하게 좁쌀처럼 이렇게 올라온 형태이고 이와 같은 여드름은 염증이 없습니다. 면포형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포형 여드름은 화이트헤드와 블랙헤드가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폐쇄성 면포염으로 모낭 입구가 막혀서 생기게 됩니다. 블랙헤드는 개방성 면포로 모낭 입구가 열린 상태로 멜라닌 색소와 각질이 침착되어 검정색을 띠게 되는 여드름입니다. 이 여드름 또한 염증은 없습니다. 구진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뽀로지처럼 생겼으며 작고 붉은 점으로 만지면 아프고 이 여드름은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농포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 혹은 노란색 고름이 차서 곪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염증성이지만 화농성 여드름입니다. 절절성 여드름, 우리가 이제 혹처럼 생겼는데 혹처럼 단단하고 피부 깊숙이 자리 잡은 상태로 이 또한 염증성 여드름에 속합니다. 낭포형 여드름은 물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깊게 자리 잡아 염증과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어떤 약물 치료를 보다는 피부과 치료를 추천드립니다. 이 또한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다음으로는 여드름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드름을 짜는 압출 치료 등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먹는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 중증의 여드름에 처방이 됩니다. 항생제는 클린다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미노사이클린 등이 있으며 모낭 내 여드름균을 감소시켜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홍반을 감소시켜줍니다. 복용하는 약으로 비타민 A 유도체인 이소트레티노인은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기형의 유발성이 높고 임부나 임신 중에 사용이 안 됩니다. 바르는 약으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과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먼저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을 한 5가지로 나누어 볼 건데 그 제품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수과산화 벤조일 제제입니다. 가수과산화 벤조일은 피지가 분비되어 배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면포에 융해성 작용을 해 여드름을 유발하는 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살균과 항염증 효과가 모두 가지고 있는 제제입니다. 파티마겔 2.5%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분은 가수과산화 벤조일 제제이고 사용은 염증, 비염성 모든 여드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효능은 각질을 융해하고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사용 방법은 환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번 이렇게 바를 수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루 한 번 저녁에 바르고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는 아침 저녁으로 발라도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처음 사용 시 피부가 붉게 되어 자결감이 나타나거나 쓰라릴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습제를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어 피부 착색을 억제해 주시는 게 좋고, 이 약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다른 여드름약과 병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살리실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실산은 각종 화장품에 첨가되어 있는 각질 연화제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화장품 성분표에 적혀 있는 BHA가 바로 살리실산입니다. 주로 클렌징 폼과 같은 화장품에 첨가되어 각질을 연하게 만들어 모공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모공 속의 피지의 배출을 돕고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살리실산은 항염 효과가 있는데 농도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소수점 이하로 낮은 화장품이라면 각질의 제거와 피부 관리 정도의 효과가 있고, 티눈이나 사마귀를 제거할 때는 고농도를 사용합니다. 2%의 고농도인 경우 여드름균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의 농도를 가진 에크린겔과 클리어틴 외용액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각질을 연화시키고 떼어내어 여드름균을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용 방법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세안 후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같은 비염증성 여드름에 사용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사용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 자극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셔야 되고, 상처가 있는 부분, 외상이 있는 부분에는 바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과 점막에는 바르면 안 되고, 또한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먼저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이부브루펜의 성분입니다. 이부브루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염 효과가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로서 여드름균의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해 염증의 반응을 차단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소프로필 메칠페놀은 티몰이라고 알려진 천연 모노테르페노이드 페놀 유도체입니다. 주로 방부제와 복합제로 사용이 되며 항균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의 생성 과정에 작용,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이 제제의 성분들은 제품들은 위에 나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큐아크네스, 페아크네, 에크논크림, 클리어틴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염증성 여드름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효능은 염증 반응을 차단, 염증이 더 진행되지 않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제제들은 각질을 융해 작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좁쌀 같은 여드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은 1회 수회, 보통 3, 4회 그 이내에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눈 주위 점막에 바르면 안 되고, 사용 도중 심한 자극이나 통증이 지속이 되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얼굴 전체 바르는 게 아니라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만 바르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상처가 있는 외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니코틴산 아마이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나이아신 또는 니코틴산으로 불리우는 비타민 B3 수용성 비타민의 활성형 복합체입니다. 신체에도 존재하는 성분으로 신경기능, 피부건강, 소화 기능에도 관여합니다. 여드름 치료제로 사용하는 외형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항염증 작용을 하며 피지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여드름균을 정균하는 효과가 있고 피부 미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품은 세비타겔입니다. 니코틴산 아마이드 40mg이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붉은기가 도는 혹은 구진, 뽀르주아 같은 농포, 염증성 여드름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특히 피부가 지성이라면 사용하면 좋습니다. 효능은 항염증 작용, 피지 생성의 감소, 여드름균, 정균 효과, 색소 침착이나 흉터 개선,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깨끗이 씻고 한부에 아침 저녁으로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도한 건조감과 자극감 또는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에 사용량을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도 괜찮습니다. 주의사항은 중증 여드름 환자는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눈 주위나 점막에는 모든 여드름 제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임신부나 임신애정, 수유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15주 동안 사용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으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반응은 이상 반응은 피부 건조증입니다. 피부에 가려움이나 홍반, 자결감 자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용 중단을 권합니다.
여러 약물과 함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방 중인 다른 약이 있으면 의사나 약사에게 상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젤란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젤란산은 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여드름과 지성, 피부에 효과가 좋은 성분으로 부작용 또한 적은 안정성 여드름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내는 원인성 세균에도 내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킨케어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어 여드름이나 지루성 피부염의 효과를 인정받았고 각질이 생기기 쉬운 여드름 피부와 지성 피부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하여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여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젤라 크림은 아젤라산 200mg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은 염증성, 비염증성 모든 여드름에 사용 가능합니다. 효능은 여드름 치료 및 예방, 피지 분비 억제, 기미와 주근깨 생성의 억제, 피부 미백, 색소 침착, 흉터 개선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세안 후 물기가 없어지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충분히 잘 받은 후 문질러주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이 약은 프로필렌 글리코립 함유되어 있어서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용 초기에 극소적으로 피부의 자결감, 가려움이나 충혈, 화끈거림, 빈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며 치료를 계속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하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보습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아젤라 크림도 넓게 바르기보다는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드름 치료제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